와우! 달슨의 라이브! 여러분들 그 토트넘의 다음 시즌 초반 일정 보셨나요? 말 그대로 좀 살인 일정이던데요. 정말 이렇게 빽빽하게 일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토트넘이 시즌 초반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가 끝난 지 한 3주밖에 안 됐는데 뭘 벌써 다음 시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적으로 일정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다음 시즌 일정을 원래대로 조금 복원하자 이런 의미에서 좀 땡겨서 개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번 여름 브레이크를 좀 짧게 가져가자. 선수들이 별로 못 쉬고 다음 시즌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첼시의 램파드 감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쉬어서는 안 된다. 너무 피로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다음 달입니다. 9월 12일. 뭐 축구 팬들,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좋겠지만 사실 선수들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하루 전이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출국을 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도 뭐 여기서 얼마 안 쉬었더라고요. 자가격리 빼면은 한국에서 그렇게 좀 마음 편히 쉰 거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또 돌아가서 다음 시즌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뭐 몸도 만들고 또 전술훈련도 좀 해야 되겠죠. 당장 이번 주말부터 토트넘은요 다음 시즌을 위한 프리시즌을 갖게 됩니다. 정말 금방이죠. 끝난 저희도 막 휴가 한 번 갔다 왔나 막 이랬는데 벌써 다음 시즌 프리시즌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니까 진짜 금방인데요. 다가오는 주말이 프리시즌 첫 경기입니다. 누구랑 하느냐? 자, 8월 22일 입스위치 타운과 프리시즌 첫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8월 28일 레딩, 8월 29일 버밍엄, 이건 하루 차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멤버를 많이 바꿀 테니까요. 프리시즌 경기를 갖게 됩니다. 뭐 8월에 있을 이런 프리시즌 경기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제가 9월 본격적인 프리미어리그 개막 이후에 일정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 놓고 보면 와 진짜 토트넘의 시즌 초반 일정이 이래요? 이거 어떻게 다 소화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군 한 팀만 갖고도 이게 됩니까? 로테이션 돌려도 이게 가능해? 이 정도로의 빡빡한 일정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8월 말에 있을 프리시즌 일정 말씀드렸고 9월 초는 이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9월 초가 이제 피파의 A매치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A매치 쭉 열리게 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자체 뭐 평가전이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때는 해외파를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A매치 하려고 해외파 부르면 또 자가격리 해야 되고 가서 또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국내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때는 잠깐 일단 일정은 없는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뭐 자치적으로 훈련하든지 몸 만들기 좀 해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다음 시즌 개막은 9월 12일입니다. 이때 1라운드가 되고요. 이때 이 다음부터가 정말 엄청난 일정입니다. 말씀드릴게요. 9월 17일 바로 유로파리그 2차 예선이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6위를 했고 아스날이 FA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2차 예선으로 밀렸죠. 그래서 첫 경기를 9월 17일 해야 되는 거고요. 9월 20일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해야 되고요. 9월 22일 카라바오컵 3라운드 해야 됩니다. 9월 24일 유로파리그 3차 예선 해야 되고요. 9월 27일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해야 됩니다. 9월 29일 카라바오컵 4라운드 해야 되고요. 10월 1일 유로파리그 본선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를 해야 됩니다. 10월 4일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를 해야 됩니다. 뭔지 막 복잡하시죠? 저도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일정이 어쨌든 굉장히 빡빡하다는 건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은 최종 픽스가 되면 하루 이틀 정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하지만 대개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9월 12일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시작으로만 따져도 23일 동안 9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2, 3일에 한 경기씩 계속 치르는 일정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굉장히 좀 빡빡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뭐 토트넘 입장에서 좀 다행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유로파 리그가 홈앤더웨이가 아니라 그냥 단판이라고 하는 건 그나마 좀 일정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좀 빡빡하죠. 물론 뭐 그 전에 떨어지면 유로파 리그 2차 예선 치거나 카라바오컵 3라운드 치거나 다음 일정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아시죠? 근데 어쨌든 그냥 올라간다 칩시다. 이렇게 하면 이만큼 이제 토트넘 일정이 빡빡하다는 건데 예전에는 안 그랬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지난 시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었던 지난 시즌 초반에 보면 그때는 토트넘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나갈 때니까 8월에 첫째 주인가에 개막을 해서
5라운드를 프리미어리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챔스와 리그컵을 시작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시작할 때부터 막 계속 왔다 갔다 쳐야 되는데 그때는 안정적으로 5라운드 프리미어리그 하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번 일정이 그만큼 좀 빡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일의 간격으로 해서 이게 무슨 월드컵 2번 치르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리뉴 감독하고 토트넘이 일정을 좀 조달해 달라. 딴 건 모르겠다. 뭐 사실 유로파리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프리미어리그도 또 이것만 빼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카라바오컵 같은 걸 좀 조정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는 지금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특혜라든지 예외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팀들도 다 사정이 있다고 우리도 좀 빼주세요. 우리도 옮겨주세요.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막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BBC에 따르면 토트넘이 어떤 걸 지금 그래서 고민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지난 시즌 12월에 리버풀의 방식 기억하십니까? 리버풀이 12월에 카라바오컵 8강과 피파 클럽 월드컵이 하루 사이에 있었던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조절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었죠? 네, 맞습니다. 리버풀이 카라바오컵 아스톤 빌라와의 8강 경기는 우리 꼬마 선수들을 많이 냈죠. 네, 반덴베르, 하비 엘리엇 이런 선수 내보내서 졌습니다. 0대5로 좀 졌고 하지만 더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피파 클럽 월드컵 몬테레이와의 경기 때는 주전이 나가서 2대1로 승리를 했고 결과적으로 결승까지 가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이 모델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토트넘이 초반에 빡빡한 일정은 카라바오컵 특히 일정이 너무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진짜로 막 2군 혹은 뭐 완전한 백업 선수들 좀 내보내고 그보다 더 중요한 프리미어리그나 유로파리그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초반에 이 토트넘이 어쩌면 초반이 가장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떤 경기를 좀 치르게 될지. 근데 지금 뭐 이적이 10월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몇 면이 어떻게 된 게 아니고 또 나갈 선수 들어올 선수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된 거는 호이베르가 있고 뭐 나간 선수는 이제 베르통원이나 미셸 봄이 나갔는데 뭐 여러 명의 선수들 지금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더 지켜보면서 해야 되겠는데 현재 뎁스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빡빡한 일정을 치르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토트넘과 무리뉴 감독이 어떠한 묘안을 만들어낼지 시즌 초반에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또 밤새야 될 것 같습니다.